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이사를 처음 준비하면 집은 어떻게 구하고 돈은 얼마나 있어야 되고 부동산에는 뭘 말해야 되고 전세대출은 어떻게 알아보는 건지 많은 부분들이 고민되잖아요. 특히 사회초년생이라면 이런 이사 과정들이 더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사 준비부터 부동산 계약, 전세대출 신청까지의 과정을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 거고, 영상 중간중간에 나오는 Q&A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다양한 궁금증도 아주 깔끔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월세로 이사가든 전세로 이사가든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건 바로 내 신용점수는 몇 점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현금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신용점수 확인하는 방법은 카카오페이 앱을 들어가서 오른쪽 짝대기 3개 자산관리에 신용관리를 누르면 KCB와 나이스 점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용점수는 한 개가 아니라 2개거든요. KCB와 나이스는 신용점수를 평가하는 기관 이름이라 그냥 이름이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되고, 이 신용점수 화면을 캡처해 놓고 나중에 대출 신청하러 은행 방문했을 때 은행 직원이 신용점수 몇 점이냐고 물어보면 바로 화면 보면서 얘기해주면 돼요. 두 번째, 내가 지금 현금이 얼마 있는지 체크를 하는 이유는 이사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금도 있어야 되고 부동산 중개비도 있어야 되고 이사 비용도 있어야 되지만, 이 현금의 액수에 따라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집의 보증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이사를 준비하는 분들에겐 현금이 얼마 있는지 확인부터 하라고 말을 합니다. 보통 전세대출은 보증금의 80%까지만 나오거든요. 내가 통장에 2천만 원이 있다면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전셋집은 보증금 1억짜리고, 3천만 원이 있다면 보증금 1억 5천, 4천만 원이 있다면 보증금 2억인 집을 들어갈 수 있어요. 참고로 내가 현금이 얼마 있는데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얼마짜리인지 계산이 필요하신 분들은 똑똑 계산기라는 앱을 추천드리는데요. 왼쪽 3개 짝대기 할인 계산기를 눌러 할인 퍼센트에는 잔금 20%, 할인된 가격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입력하면 여기 원래 가격 부분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집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최종 가격에는 내가 빌릴 수 있는 대출 금액 80%가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금액 변경해서 계산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계산기로 내 통장에 2천만 원이 있다면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집은 보증금 1억인 집이란 걸 확인했어요. 그러면 이제 내 상황에서 나는 어떤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체크해 봐야 되는데요. 참고로 신용대출이 있어도 학자금 대출이 있어도 전세대출은 신청 가능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 전세대출은 청년버팀목 딱 한 개뿐이고, 이 청년버팀목에 대해 자세히 소개한 영상은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놨으니까 이 영상 끝까지 다 본 후에 꼭 보고 오시고요. 우선 청년전세대출을 네이버에 검색만 해도 K뱅크, 우리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 자체에서 운용을 하는 많은 청년전세대출들이 있지만 금리가 3.64%부터 높게는 5.3%까지 가기 때문에 내가 만약 1억을 5%로 빌렸다고 치면 매달 은행에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 약 42만 원이나 돼서 생각보다 비싼 편이거든요. 그런데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은 금리가 2%에서 3.1%고 1억을 2.5%로 빌렸을 때 매달 납부하는 금액이 21만 원이라 아까 시중은행과 비교했을 때 거의 절반 수준으로 이자가 더 저렴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 다른 시중은행 청년 전세대출로 눈 돌리지 마시고 무조건 내가 지금 청년버팀목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최대 한도가 2억이고 금리도 저렴한데 소득이 없는 무직, 대학생도 가능하고 중소기업에 근무하거나 만 25세 미만이면 금리 우대도 가능해서 정말 괜찮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혹시 제가 청년버팀목이 가능한지 부동산 가기 전에 미리 확인하는 방법은 없나요? 안타깝게도 미리 확인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나에 대한 서류와 이사갈 집에 대한 서류를 취합해서 심사를 해봐야 그때 가능 여부가 확인되기 때문에 미리 확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럼 계약서 작성하고 대출 신청했는데 거절되면 제 계약금은요? 이건 계약금 작성할 때 특약을 넣으면 되는데 지금 말고 다다음 파트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이사갈 집의 보증금, 내가 받을 수 있는 전세대출이 어떤 건지 확인을 했고 대략적인 이사 날짜까지 정했으면 이제 부동산으로 가면 되는데요. 예전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부동산에서 말고 그냥 집주인이랑 단둘이 계약하면 안 되나요? 네,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작성된 계약서는 법적 효력을 명확히 갖춘 공식 문서로 간주되고, 공인중개사가 중개인으로서 공인된 자격과 책임 아래 거래를 중개했음을 증명하기 때문에 은행은 이런 계약서를 신뢰
기반으로 삼아 대출을 승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추후에 계약 조건에 대해 분쟁이 생겼을 때 더 확실한 법적 증거로 사용되고, 문제가 생기면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근저당 문제든 소유권 분쟁이든 여러 위험으로부터 나를 도와줄 수 있으니 꼭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내가 이사갈 동네에 부동산을 방문했으면 중개사에게 이 4가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저 2월 1일이 이삿날인데 허그 청년 버팀목이 가능한 보증금 1억 이하의 방 2개짜리 빌라가 있나요? 이렇게요. 나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얘기해줘야 중개사도 시간 낭비 안 하고 내 조건에 딱 맞는 집만 골라서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더하면 집을 알아보기 전에 계약금 반환 특약도 계약서 작성할 때 넣어줄 수 있는지를 미리 확인받는 게 좋거든요. 아까 그럼 계약서 작성하고 대출 신청했는데 거절되면 제 계약금은요? 라는 질문이 있었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계약서 작성할 때 계약금 반환 특약을 넣어야 대출이 거절됐을 때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무조건 이 특약을 넣으세요 라는 답변이에요. 계약금 반환 특약이 뭐냐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엄청 많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계약금 반환에 대한 특별한 약속을 하나 더 추가하는 거예요. 보통 임차인이 본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과 관련하여 신청한 대출이 건축물상 문제로 거절된 경우 본 임대차 계약은 무효로 되며 임대인은 즉시 임차인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 이런 문구로 많이 작성되는데, 이게 뭐냐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은행에 대출 신청을 했는데 대출 신청이 거절된 경우 이 특약이 없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거든요. 하지만 계약서에 이 특약이 적혀 있다면 은행에서 대출 신청이 거절되어도 계약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는 엄청난 문구입니다. 그런데 이 특약을 잘 읽어보면 건축물상 문제로 거절될 경우라고 적혀 있거든요. 은행에서 거절할 때는 집의 문제 혹은 대출 신청자의 문제, 이 둘 중 하나의 사유인데, 집의 문제로 대출이 거절된 경우에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나의 문제로 거절이 된 경우에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계약서 작성할 때 이 계약금 반환 특약은 꼭 넣으셔야 되고, 제가 이 특약에 대해 어떤 안 좋은 경험이 있냐면 예전에 한 부동산을 통해 집을 알아볼 때 계약금 반환 특약도 같이 넣어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건 당연히 써주지 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을 믿고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갑자기 중개사가 집주인이랑 속닥거리더니 집주인이 싫어한다고 특약을 안 넣어주겠다고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약서 쓰는 도중에 취소하고 나왔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계약금 반환 특약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특약 안 넣어주겠다는 부동산이 있으면 그냥 거르고 다른 부동산 찾아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셨죠? 자, 부동산 방문해서 이 부동산이 계약금 반환 특약을 적어주는지 확인했고, 이 4개의 조건을 얘기해서 여러 집을 구경할 거잖아요. 구경하다가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해서 계약을 하고 싶어요. 그럼 그 자리에서 가계약금을 집주인에게 송금하고 계약서 작성할 때 본계약금을 한 번 더 내는데, 이걸 한번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마음에 드는 집이 보증금이 1억이에요. 이 집을 계약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이 필요한데, 계약금은 보증금 1억의 10%인 1,000만 원이고 가계약금은 이 1,000만 원의 10%인 100만 원이에요. 여기서 가계약금이 뭐냐면 이 집을 A 부동산만 매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집주인이 B, C, D 부동산에 매물로 내놨을 수도 있고, 부동산 중개원끼리 매물 공유를 하기 때문에 B, C, D 부동산에서도 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집 계약할 예정이니까 다른 부동산에서 이 집 구경 못하게 해주세요 라는 의미로 가계약금을 입금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서 작성하는 당일에 송금하는 계약금은 보통 보증금의 5% 혹은 10%인데요. 많은 분들이 10%로 알고 있지만 5%를 내도 괜찮습니다. 만약 보증금 1억짜리 집 계약금은 10%, 즉 1,000만 원 냈는데 정말 운이 안 좋아서 내 문제로 은행 대출이 거절되면 나는 이 계약금을 못 돌려받기 때문에 최대한 이 부분에서는 내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도 이 집 계약할 때 계약금 5%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 많은 집주인들이 계약금은 보증금의 10%다 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10% 보증금을 가지고 개인적인 자금을 해결하려는 집주인이 많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계약금을 5%만 내고 싶다면 집을 알아볼 때 미리 부동산 중개원에게 제가 이 집 계약하고 싶은데 지금 현금이 보증금의 5%밖에 없거든요. 혹시 이렇게도 진행이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중개원이 집주인과 통화해서 설명하고 조율을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조건 미리 얘기를 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가계약금을 송금했으면 계약서 작성을 위해 나와 집주인, 공인중개사
자, 이렇게 3명이 부동산에서 만날 날짜와 시간을 정해야 되는데요. 집주인이 일 때문에 주말에만 계약서 작성이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계약서 주말에 작성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하는 날에 필요한 건 나의 신분증과 계약금이거든요. 그러니 통장에 현금 넣어놓고 이체 한도 올린 후에 부동산 가면 되고, 만약 오후 1시에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다면 여러분은 30분 혹은 1시간 전에 미리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이건 제 경험인데요. 이런 전세 계약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계약서 작성할 때 하고 싶은 말을 하나도 못하고 그냥 네만 하고 계약서 작성이 끝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약속 시간보다 일찍 가서 공인중개사에게 전세 계약서에 계약금 반환 특약이 적혀 있는지 확인받고 여러분이 원하는 특약이 있으면 넣어달라고 얘기를 하면 다시 전세 계약서 양식을 만들어주니까 꼭 약속 시간보다 일찍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건 진짜 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팁이에요. 그리고 계약서 작성하는 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중개사가 하라는 대로 신분증 보여주고 사인하고 계약금 입금하면 끝입니다. 자,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완료했으면 중개사가 계약서랑 등기부 등본, 계약금 영수증 등 다양한 서류를 파일에 넣어주거든요. 신분증도 같이 챙겨서 바로 확정일자 받으러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전입신고가 아니라 확정일자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확정일자는 내가 이 계약서를 이 날짜에 작성했어요 라고 주민센터를 통해 법원에 신고하는 게 확정일자고, 전입신고는 내가 오늘 이 집에 이사 왔어요 라고 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변경하는 게 전입신고예요. 확정일자를 받는다는 게 전혀 어려운 건 아니고 전세계약서에 날짜 도장 하나 찍어주는 거라서 맘 편하게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는 확정일자 받을 때 주민센터 직원분이 임대차 계약 신고도 같이 해주셨거든요. 여러분들도 같이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이사 가기 전에 미리 전입신고 해놔도 되나요? 아니요, 불가합니다. 현재 사람이 살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절대 전입신고를 하면 안 돼요. 하지만 이사갈 집이 공실이라면 집주인과 조율해서 미리 전입신고는 가능하겠지만 보통은 미리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확정일자 도장을 받고 임대차 계약신고도 했으면 이제 전세대출을 신청할 건데요. 시중은행의 일반 전세대출을 받으실 분들은 바로 은행 방문해서 필요한 서류 준비하면 되고, K뱅크나 카카오뱅크 같은 온라인 은행에서 신청하실 분들은 어플 접속해서 신청하면 되고요. 청년버팀목을 신청하실 분들은 기금 이든 등 어플 설치해서 사전 자산심사 먼저 받은 후에 심사 통과되면 그때 은행 방문해서 필요한 서류 리스트 받아서 서류 제출하면 됩니다. 자, 청년버팀목 신청할 건데 2달 전에 은행 방문해도 되나요? 아니요, 청년버팀목은 이사날로부터 한 달 전에 방문해야 됩니다. 그 전에 오면 다시 되돌려 보내니까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서류 다 제출하고 심사 들어가면 결과 나올 때까지 그냥 쭉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게 국민은행만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사가기 딱 하루 전에 대출 승인 카톡이 왔거든요. 대출 신청할 때도 대리님이 연락 안 와도 잘 심사되고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연락 안 오는 게 좋은 거다 라고 하셨어요. 만약 대출 거절되면 심사 중간에 따로 연락을 해서 보완 서류를 요청하기 때문에 이사 당일날에 대출 거절될까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대출 심사 중에 절대 신용 건들지 마세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신용대출을 연체하거나 비상금 대출, 카드론, 현금 서비스를 받는 등의 신용이 변동될 만한 행동을 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거나 아예 부결이 될 수 있으니 절대로 신용 건들면 안 됩니다. 저는 이사하기 전날에 대출 승인 카톡을 받았고, 이삿날 오전에 은행에서 대출금 몇 시에 집주인 통장으로 넣어줘야 되냐, 잔금은 언제 송금할 거냐 라고 전화가 와서 다 얘기를 해줬고, 기존에 살던 집에서 짐을 다 뺀 후에 새로운 집주인 계좌로 나머지 잔금을 입금하고 다시 은행에 전화해서 집주인에게 대출금 송금을 하려고 얘기를 한 후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다 받았다고 부동산에게 얘기를 해줘서 부동산이 저에게 새로운 집의 열쇠를 줬고, 그때부터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끝내고 바로 주민센터로 달려가 전입신고를 한 후에 등본을 출력해서 은행에 제출하면 정말 이사는 끝입니다. 제가 설명을 너무 많이 해서 헷갈리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한눈에 보기 쉽게 이미지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캡처해 놓으시고, 또 이 이미지가 누군가에겐 너무 단순할까봐 이렇게 노션으로도 정리를 해놨어요. 왼쪽에는 제가 얘기한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한 거고, 오른쪽은 체크리스트니까 더보기란에서 링크 클릭하고 오른쪽 상단에 복제를 눌러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사 준비부터 부동산 계약, 전세대출 신청까지의 과정들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바로 댓글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